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장소가 조금 바뀌었어요. 아마 제 팟캐스트를 꾸준히 들어주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드디어 이사를 했습니다. 왕! 그래서 이사를 해보니까 제가 출퇴근하는 시간은 좀 길어졌긴 한데 여러 가지 만족할 만한 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따뜻하다는 거예요. 저는 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인데 이제 날씨가 막 추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따뜻한 집으로 이사를 와서 그래도 잘 때 편안하고 따뜻하게 잘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 점이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어떻게 다들 오늘 하루는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요즘 일을 할 때 그냥 저냥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영상을 직장인 분들도 보실 것 같고 아니면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보실 것 같은데 모두들 좋은 일들이 가득한 그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디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빵인데요. 여러분 혹시 빵 좋아하시나요? 요즘에는 한국에서 빵을 파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만큼 빵에 대한 수요도 많이 높아졌고, 빵을 싫어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남자라면 빵돌이, 여자라면 빵순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빵돌이, 빵순이인지 혹은 아닌지 그런 점들도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국에서 빵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대중화되었는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요즘의 모습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한국의 빵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제일 먼저 한국의 빵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빵이라고 하는 게 대중화되기 시작한 건 별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50년 그리고 1960년 이 시기에 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 미국에서 밀가루가 원조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빵이라는 음식이 처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주식이 쌀이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쌀, 보리, 이런 곡식들을 주로 먹었고, 그걸로 만든 음식들을 먹었기 때문에 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와 80년대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빵집이 생겨났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파리바게트라고 하는 빵집이 있고 뚜레쥬르라고 하는 빵집이 있습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빵이라고 하는 것이 고급 간식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많아지면서 빵은 고급 간식이다 라고 하는 이 공식이 조금씩 깨져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빵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친숙한 간식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빵들을 좀 이야기해보자면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에는 이런 빵들이 좀 많았어요. 소시지빵, 그리고 소보루빵, 단팥빵,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좋아했던 빵은 초록색 앙금이 들어있는 앙금빵입니다. 좀 레트로한 그런 빵들을 많이 먹었는데요. 그때는 그냥 주말에 그 녹색 앙금이 들어간 빵과 우유만 같이 먹어도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이 되면 케이크를 사잖아요. 그 케이크의 종류도 지금처럼 엄청 다양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생크림 케이크가 있었고, 초코 케이크,
블루베리 케이크, 딸기 케이크, 그리고 고구마 케이크 이런 종류가 있었습니다. 제가 또 할머니 입맛이기 때문에 구황작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고구마 케이크를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랄까, 되게 달달하면서도 기분 좋은 부드러움이 있어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래도 빵이 너무 고급 간식이었다면 저는 쉽게 사 먹지 못했을 텐데 제가 태어났던 그 연도에는 빵을 쉽게 나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빵이라고 하는 간식이 나의 추억이 되어주는 음식이기도 하면서 소중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음식이 되어주기도 하고 힘든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힐링 아이템이 되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프랜차이즈 빵집이 많았어요. 물론 요즘에도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이런 프랜차이즈 빵집은 여전히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에서는 동네 빵집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요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중심이었지만 요즘에는 수제 빵집, 개인 베이커리 이런 곳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게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 특히 서울에 가면 망원동, 성수동 이런 곳들에 줄 서서 먹는 빵집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수동의 아우어 베이커리라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동네 빵집들도 인기를 끌게 되면 다른 지역에 여러 지점을 내곤 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도 아우어 베이커리라는 곳이 있는데 저는 그곳의 까눌레라고 하는 빵을 좋아합니다. 크기는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모양도 귀엽고 겉은 바삭한데 속은 또 부드러운 쫀쫀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좋아해요. 그냥 까눌레도 좋아하지만 저는 얼그레이가 들어간 까눌레를 되게 좋아합니다. 부산에는 옵스라고 하는 빵집이 유명하고 또 대전에는 성심당이라고 하는 빵집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프랜차이즈 빵집보다 개인 빵집, 동네 빵집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얼마나 인기가 많아졌냐면 요즘에는 각 지역마다 빵 맛집으로 유명한 명소들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에 2025년 전국 빵 맛집 지도, 전국 빵집 지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각 지역의 대표적인 빵집이 나오고 전국 빵집 성지순례, 빵지순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또 유명한 빵집들을 찾아볼 수 있어서 빵돌이, 빵순이이시라면 그 지도를 보고 빵집을 탐험하는 것도, 탐방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각 지역마다 굉장히 유명한 대표 빵집이 있고 그 빵집에도 대표적인 빵이 있는데 제가 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 볼 곳은 서울에 있는 빵집인데요. 이름이 태극당이라고 하는 빵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빵집이 서울에서 굉장히 오래된 빵집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인데요. 무려 1946년부터 지금까지 빵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지금이 2025년이니까 거의 80년 동안 빵을 만들어 오셨다는 건데 굉장히 대단하지 않나요? 전 요즘 이렇게 무언가 전문성을 가지고 나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진짜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극당 빵은 어떤 게 유명하냐면 보니까 버터크림 케이크 이것도 많이 구매를 하고 모나카가 대표 메뉴인가 봐요. 그래서 이 초코 모나카, 우유 모나카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고 저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단팥빵, 슈크림빵, 소보로빵 이런 것들 기본에 충실한 빵들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러 지점이 있기는 한데 역시 빵 맛집 투어를 할 때에는 본점에 가보는 재미가 또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된다면 서울 중구에 있으니까 서울에 놀러와서 한국의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인 태극당에 방문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표 빵집은 천안에 있는 뚜주르라고 하는 빵집입니다. 이 뚜주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니까 프랜차이즈 빵집 뚜레쥬르랑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사실 이 이름에 관해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천안에 있는 뚜주르가 원래 원조이고 뚜레쥬르라고 하는 빵집이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뚜주르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겠죠? 아니 내 이름을 비슷하게 지었는데 프랜차이즈 가게니까 사람들도 많이 가고 인기가 많잖아. 그래서 뚜주르하고 뚜레쥬르하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 상표 유사성이 있으니까 그 비용도 지불을 하고 몇 년 동안은 천안 지역, 아산 이 지역에 뚜레쥬르라고 하는 체인점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 약속했던 기간이 끝나서 천안 내에서도 뚜레쥬르라고 하는 빵집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천안에 빵을 먹으러 간다면 이 뚜주르에 가야 한다고 할 정도로 천안 뚜주르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뚜주르는 특히 빵 돌가마가 있어서 유명한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천안에 있는 뚜주르 빵돌가마 마을인데 여기서는 거북이 빵이 대표적인 메뉴인 것 같습니다. 거북이 빵이라고 하니까 이름도 벌써부터 귀여운데 국내 최초로 돌가마에서 빵을 굽는 곳이어서 인기가 굉장히 많고 거북이 빵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 만큼 그것도 따로 팔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번 천안에 가게 된다면 이 거북이 빵을 사 먹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빵 맛집은 대전에 있는 성심당이라고 하는 빵집입니다. 제가 또 대전 출신이기 때문에 이 성심당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자부심이 막 이렇게 솟아올라요. 왜냐하면 이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이 예전부터 노잼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노잼이라는 건 뭐냐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작 대전에 사는 저는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는데 하지만 대전은 빵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이 성심당이 있기 때문인데요. 성심당의 좋은 점이라고 하면 대전에만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심당 빵을 사러 서울이든 부산이든 여러 지역에서 다 대전으로 옵니다. 그리고 빵의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에요. 사실 요즘 한국의 빵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소금빵 같은 것도 3,000원이 기본이고 보통 4,000원대까지도 많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카페에 가서 빵 하나 시키면 빵 한 개 가격이랑 음료 한 잔 가격이랑 거의 동일할 정도로 빵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빵을 두 개만 담으면 거의 10,000원에 가까워지는데 이 성심당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빵을 3, 4개 담았을 때 10,000원이 드니까 사람들이 가성비도 좋아서 성심당을 더욱 좋아합니다. 만약에 그냥 가성비만 좋았으면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성비도 좋은데 맛도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구매를 해도 실패하지 않는 그런 빵집입니다. 이 성심당의 대표적인 메뉴는 튀김 소보루라고 하는 빵이에요. 소보루빵, 저의 추억을 자극하는 그런 빵인데 이렇게 생긴 빵에 겉에 소보루 알갱이가 붙어 있어서 겉은 되게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게 소보루 빵이잖아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이 빵을 튀긴 거예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 다시 말하면 아무거나 튀겨도 다 맛있다는 거죠.
그냥 먹어도 맛있는 소보루빵을 튀기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을 때는 기름진 맛도 느껴지기는 하는데 바삭한 식감이 더욱 느껴지니까 일반 소보루빵을 먹었을 때랑은 또 다른 차별화가 되는 매력이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또 성심당 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부추빵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부추가 속에 가득 들어있는 그런 빵인데 뭔가 빵을 먹었다는 느낌보다는 좀 든든한 밥을 먹은 느낌이어서 저는 부추빵도 맛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군산에 있는 이성당이라고 하는 빵집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군산 여행을 갔을 때 이 이성당도 꼭 방문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군산에 여러 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 이성당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이성당은 빵이 어떤 게 유명한지 찾아보니까 야채빵이 가장 유명한 것 같습니다. 단팥빵도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유명하다고 한 빵집들의 빵 있죠. 뭐랄까, 좀 특별한 빵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빵들이 인기가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섯 번째 빵집은 제주도에 있는 아베베 베이커리입니다. 이 아베베 베이커리는 간판에 이응, 비읍, 비읍 써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잘 찾아가시면 좋겠고, 도너츠가 메인인 그런 빵집인데 저도 제주도에 갔을 때 아베베 베이커리가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정도로 커다란 빵인데 안에 크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빵의 단면을 갈랐을 때, 그 도너츠의 단면을 갈랐을 때 정말 크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점에서 들었을 때도 진짜 묵직하고, 가격대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 그런 빵입니다. 제가 먹어봤을 때에는 뭐 다 맛있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떡이 들어간 빵이 굉장히 맛있었어요. 사실 빵이라고 하는 건 좀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바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떡은 쫄깃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서 겉부분에는 빵이 있고 그 안에 떡이 또 한 겹 있어서 바삭함과 쫄깃한 이 식감을 다 느낄 수 있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빵집은 광주에 있는 궁전제과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은 나비 모양의 파이가 유명합니다. 저도 궁전제과를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나비 모양의 파이가 사과 파이인데 굉장히 바삭해서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네요. 일곱 번째 빵집은 대구에 있는 삼송빵집입니다. 그런데 이 삼송빵집 어디서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지점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실 서울에서도 지하철역 이런 데에 가면은 쉽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 삼송빵집은 어떤 게 유명한지 찾아보자면 옥수수빵이 대표적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황작물이 들어간 디저트가 한국 사람들에게 되게 인기가 많은데 옥수수 알갱이가 가득 들어가 있어서 인기가 많고 찾아보니까 가격도 2,600원 밖에 안 해요. 2,600원이면 사실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어서 그래서 인기가 계속 많은 건 아닐까. 베스트 메뉴라고 하니까 이것도 맛있을 것 같고 또 소금빵도 요즘 인기가 되게 많은 디저트인데 소금빵도 맛집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 놀러 갔을 때 빵 맛집을 탐방할 정도로 전국에 유명 빵집이 있고 그 빵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부산의 빵집을 이야기를 안 했어요. 부산에는 옵스라고 하는 빵집이 유명한데 정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전의 성심당도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사실 주말에는 성심당에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름에 가게 되면 햇빛도 뜨겁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양산을 쓰고 성심당 앞에 줄을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옵스는 제 기억에 뭐 아무거나 다 먹어도 맛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유명한 빵집에 가면 대표 메뉴만 사보는 게 아니라 사실상 여러 가지 다 사보는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빵들도 사보고 제가 좋아하는 크림치즈가 들어있는 빵을 산다거나 이렇게 빵지 순례를 하러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행을 갔을 때 카페보다 빵 맛집을 찾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밥을 먹고 나면 카페에 가잖아요. 카페에 가면 그냥 음료만 마시진 않거든요. 그냥 음료를 마시는 것보다는 빵, 케이크, 이런 디저트를 같이 먹기 때문에 요즘에는 오히려 베이커리 카페 라고 검색을 많이 해서 빵이 맛있는 곳, 디저트가 맛있는 곳을 찾아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빵을 좋아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SNS를 봤을 때 유행하는 빵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봤을 때에는 완전 요즘 유행은 아니긴 하지만 벽돌 케이크라고 하는 게 인기가 많았어요. 생김새도 진짜 벽돌처럼 큼직한 케이크인데 레드벨벳 케이크? 그런 느낌이어서 이거를 직접 구해서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유행하는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 보는 사람들도 있어서 저는 그 만드는 영상을 찾아봤었는데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을 보면 유행이라고 하는 게 정말 빨리 돌고 돌아서 핫한 빵 첫 번째로 벽돌 케이크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요즘 인기가 많은 빵은 편의점에서 파는 빵인데요. 연세 우유 크림빵입니다. 연세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만든 우유 크림빵인데 사실 시리즈는 여러 가지 있어요. 우유 크림빵, 녹차 크림빵 등등 초코 크림빵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걸 구하기 힘들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최근에 이 빵을 처음 먹어봤어요. 저는 사실 편의점에 자주 가는 편은 아니라서 조금 뒤늦게 유행에 합류를 했는데요. 정말로 안에 크림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기름진 크림은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기름지지 않은, 느끼하지 않은 그런 맛있는 빵이라서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먹었을 때는 우유 크림빵이랑 초코 크림빵을 먹었는데 초코보다는 우유가 더 맛있었고 요즘에는 이 우유와 함께 녹차 크림빵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 유행하는 세 번째 빵, 소금빵인데요. 전 처음에 소금빵이 나왔을 때 이게 어떤 맛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단순하면서도 중독성 강한 맛, 쫄깃쫄깃한 식감이 좋아서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또 네 번째로 슬랩이라고 하는 빵도 유행인데요. 찾아보니까 좀 건강한 빵 종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보통 빵을 디저트로 많이 먹는데 이 슬랩이라고 하는 빵은 식사 때 함께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즘 또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빵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 사람들이 빵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생긴 축제, 그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빵 축제입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도 혹시 빵 축제가 존재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대표적인 빵 축제 두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고향인 대전에서 하는 빵 축제. 먼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에도 빵 축제가 열렸어요. 사실 대전이 성심당 말고도 유명한 빵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레하레라고 하는 빵집도 유명하고 그 외에 다수 유명할 정도여서 제 친구는 전남 지역에 살고 있는데 저를 만나러 대전에 왔을 때 여러 가지 빵집을 투어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대전은 빵 맛집으로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빵 축제가 2025년에도 열렸는데 무려 올해가 5번째 행사였고 올해에는 16만 8천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장에는 빵집이 한 개만 오는 게 아니라 무려 102개의 빵집이 참여를 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원래는 빵집 투어를 하려면 이 빵집에 갔다가 또 차를 타고 저 빵집에 가야 하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 빵 축제에 오면 한 자리에서 100군데의 빵집의 빵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로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먹을 만큼만 사는 게 아니라 쟁여놓을 만큼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인기가 많은 빵집에 가면 빵을 최대한 살 수 있는 만큼 많이 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빵이 한 사람당 최대 10개를 살 수 있다면 무조건 10개를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냉동실에 보관을 하면서 내가 먹고 싶을 때마다 다시 꺼내서 먹는 거죠. 사실 내가 빵 사러 기차 타고 먼 지역에서 왔으면 이렇게 빵을 쟁여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대전에서 하는 빵 축제에서는 102개의 빵집이 참여해서 다양한 빵집의 빵도 구매할 수 있고 가수가 와서 콘서트를 해주기도 합니다. 저도 올해 말고 예전에 이 빵 축제를 가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도 진짜 많고 제가 좋아하는 대전 마스코트인 꿈돌이가 있어서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던 그런 기억도 있네요. 그리고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두 번째 빵 축제는 천안에서 하는 빵빵데이라고 하는 빵 축제입니다. 이 빵빵데이 축제는 지난 10월 18일 토요일 그리고 19일 일요일에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했던 그런 축제인데요. 빵의 도시 천안이라고 불리는 줄은 몰랐는데 29만 명이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29만 명이라니 저는 그 숫자가 실제로 얼마나 많을지 잘 상상이 되지는 않는데요. 어떤 빵들을 주로 판매를 했냐면 호두과자. 천안이 호두과자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호두라고 하는 게 유명해서 호두과자도 유명한데 호두과자랑 쌀크랙 소금빵 인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쌀빵 핫도그, 대파 바게트, 밤파이, 명란 크루아상 등등 개성 있는 이런 빵들도 판매를 했고 쌀, 호두 이런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도 많이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들도 많이 해서 호두과자 굽기 체험, 구운 도넛 만들기, 컵케이크 만들기 이런 행사들도 진행해서 가족 단위로 방문했을 때에도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 유행하는 빵들 중에서 유럽에서 많이 먹는 빵들도 유명한데요. 유럽의 잠봉베르, 포카치아 이런 빵도 있고 중국 월병, 베트남 반미 등등 해외 유명 빵을 만드는 체험을 추가했는데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접수를 3,000명이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도 이 축제에 갔다면 해외의 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무조건 참여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국제형 빵 축제를 좀 더 활성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함께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올해 천안 빵빵데이는 제가 마라톤 달리기를 했던 시기랑 겹쳐져서 참가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기회가 된다면 참여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이 빵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 빵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간편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한식 스타일로 밥을 차려 먹으려면 여러 가지 반찬이 필요하잖아요. 밥도 있어야 하지, 국도 있어야 하지, 김치도 무조건 있어야 하고, 그 외에 다른 반찬들도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접시에 상을 차려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푸짐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빵이라고 하는 건 내가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방에 쏙 넣어놨다가 나중에 꺼내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바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간단하고 편하고 빠른 한 끼가 되어준다는 점에서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두 번째는 다양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은 새로운 맛의 빵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요즘 빵집들 인스타그램만 살펴봐도 그냥 빵 레시피에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구, 개발을 통해서 자꾸 새로운 맛의 빵, 다양한 빵이 생기니까 이렇게 새로운 걸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도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고 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세 번째는 SNS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빵을 먹기 전에 예쁜 인증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쁜 빵집, 좋은 빵집, 유명한 빵집들이 점점 더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내 친구가 여기 빵집 가봤는데 여기 맛있다더라. 우리도 주말에 가볼까? 라고 하면서 빵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소비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하나의 유행이 되어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빵 사랑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빵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되게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은 어떤 빵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도 너무너무 궁금하고 여러분의 나라에서 특히 유명한 빵이 있다면 그런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본 구독자님께서 병아리 빵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저도 그 지역에 놀러 가게 되면 꼭 사 먹어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제가 여러 지역의 빵을 소개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유명한 빵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공유해 주시면 더 재미있는 팟캐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이고 이 팟캐스트가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